진승과 오강이 쏘아 올린 반란의 불꽃은 순식간에 진나라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가혹한 폭정에 억눌렸던 백성들은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고 거대한 제국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진승과 오강은 한 시대를 여는 불씨였을 뿐 천하를 거머쥘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침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릴 두 명의 거인, 훗날 초안지의 진정한 두 주인공이 되는 항우와 유방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폐연이라는 작은 마을. 이곳에는 사수정장이라는 말단 관직을 맡고 있던 유방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번듯한 외모나 엄청난 무력 혹은 든든한 배경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고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기 일쑤였지만 특유의 넉넉한 인품과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 덕분에 언제나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방에게 가혹한 임무가 떨어집니다. 진시황의 무덤인 여산릉 건설에 동원될 죄수들을 호송하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당시 진나라의 노역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험한 길을 걷는 동안 죄수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죄수들의 절반이 사라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친 호송 책임자는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도 죽고 도망쳐도 잡혀 죽을 위기. 늪지대 한가운데서 밤을 맞이한 유방은 톡줄을 연거푸 들이켜더니 돌연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죄수들의 포승줄을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가봤자 개죽음이다. 너희들은 모두 알아서 살 길을 찾아 도망쳐라. 나도 이제 내 갈 길을 가겠다. 유방의 대범함과 자비로움에 감복한 10여 명의 장정들은 도망치는 대신 오히려 그의 곁에 남아 목숨을 바치겠노라 맹세합니다. 그날 밤 술기운을 빌려 무리를 이끌고 어두운 늪지대를 통과하던 중 선두에 섰던 자가 혼비백 산하여 달려왔습니다. 정장 어른. 앞길에 집채만 한 거대한 백사하얀 뱀과 따리를 틀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지만 잔뜩 술에 취한 유방은 오히려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가는 길에 한낱 미물 따위가 어찌 방해를 한단 말이냐. 이 유방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 단칼에 거대한 백사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피가 솟구치고 길을 막던 기운이 흩어지며 유방의 범상치 않은 기백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뱀이 죽은 자리에서 웬 노파가 나타나 통곡을 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적재 붉은 황제의 아들이 내 아들인 백제하얀 황제의 아들을 베어버렸구나. 이 신비로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진나라 백제를 멸망시킬 붉은 용의 기운이 유방에게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동네 건달 같았던 유방이 천하의 민심을 얻기 시작한 백사참수의 전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한편 유방이 서서히 세력을 규합하고 있을 무렵 남쪽의 초나라 땅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압도적인 영웅이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초나라 명문 무가 출신의 청년 항우. 키는 8척 약 190cm이 넘었고 한눈에 2개의 눈동자가 있는 견눈중동을 가졌으며 뿜어져 나오는 살기와 기백만으로도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타고난 패왕이었습니다. 항우의 범상치 않음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진시황이 화려한 어가를 타고 남쪽 지방을 순행하는 모습을 백성들과 함께 구경하던 참이었습니다. 만백성이 황제의 위엄에 짓눌려 땅에 엎드려 벌벌 떨 때 어린 항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저 녀석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고 말 테다. 깜짝 놀란 숙부 항량이 기겁을 하며 황급히 항우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놈아, 멸문지화를 당할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다니. 이 숙부는 입으로는 조카를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항우의 엄청난 배포와 야망의 전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멸망한 초나라를 부활시킬 유일한 희망임을 직감했던 것이죠. 진승오강의 난으로 천하가 뒤집히자 마침내 숙부 항량과 항우도 거병을 결심합니다. 그들은 세력을 키우기 위해 인근의 유력한 도적대 두목인 환초를 찾아가 합류를 제안했죠. 하지만 거칠 것 없는 도적 두목 환초는 코웃음을 치며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청동 솥정을 가리켰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내 놈들의 힘을 증명해 보아라.
저 솥을 들어 올린다면 기꺼이 내 밑으로 숙이겠다. 그 청동 솥은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꿈쩍조차 하지 않는 수천 근이 넘는 괴물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내저을 때 24살의 청년 항우가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진 항우의 몸에는 호랑이처럼 거대하고 터질 듯한 근육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일순간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항우는 거대한 청동 솥의 다리를 양손으로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지를 뒤흔드는 기합 소리와 함께 허리에 힘을 주며 단숨에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우. 무려 1000근이 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항우의 머리 위로 번쩍 들려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산을 뽑고 세상을 덮을 만한 기운, 이른바 역발산 기계세의 힘이 역사에 처음으로 증명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쿵-. 항우가 다시 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땅이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그 인간을 초월한 압도적인 괴력을 목격한 도적 두목환초와 수백 명의 무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군말 없이 항우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 구름처럼 무리를 몰고 다니는 붉은 용, 유방. 그리고 압도적인 무력과 공포로 눈앞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맹호 항우. 서로 너무나도 다른 질감을 가진 두 명의 영웅이 마침내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진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앞두고 천하를 차지하기 위한 두 마리 용의 숨막히는 대서사시가 이제 막 그 장엄한 막을 올렸습니다.